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은 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콕 생활까지 늘어나면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당뇨병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뒤늦게 보내시면 상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당뇨병학회 기획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이재혁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한 공간에서 좀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만성 질환자들은 적극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꽤 많은데 예.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또한 코로나 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 보조 장치를 써야 되는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당뇨병 환자들은 2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만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중증도를 훨씬 낮출 수 있게 되고 당뇨병 환자들은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훨씬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와보시면 같이 있는 장면을 함께 할 수 있고요. 흔히 당뇨병은 좀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입니까? 네,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합병증들이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주 이유가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이제 합병증이 취약하다. 그리고 주요 합병증 심혈관 질환이 주 사망 요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그런 합병증들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명이 넘게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좀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당뇨병이 처음 생기면 뭐 큰 증상이 생길 것 같지만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 당뇨를 진단받는 사람들은 절반은 증상을 모르고 와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당뇨병의 주증상은 무증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주증상은 갈증이 많이 나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식이를 많이 하더라도 계속 허기가 지는데 그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체중이 자꾸 빠지는 거죠. 이런 고혈당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을 잘 모르고 만성 피로 정도로 호소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으로 판정받은 이후에는 관리가 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당뇨병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은 기존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누워서 쉬고 싶고 앉아서 또 뭐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질환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많이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많이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쉽게 먹는 아주 달고 맛있는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제한을 많이 해야 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도록 계속
권고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진단을 받는 시점이 한 40대라고 보면 40년 동안 즐겁게 뭐 나름대로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예. 저희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을 받은 만큼 충분히 못 따라하고 힘들어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식단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음식이 당뇨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당뇨병이란 것이 결국은 먹은 음식 칼로리가 당분이 몸에서 잘 쓰여지고 정상 수치 이상 밑으로만 유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인데 예. 너무 많이 먹거나 과량의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필요한 칼로리 이외에 과잉의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국 당뇨 발생 비율도 올라가게 되고 예.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당뇨 진단받은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한단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너 맨날 1시간 동안 걷고 러닝머신 뛰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고 체중이 안 빠져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맛있게 먹은 단팥빵 하나를 러닝머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먹는 칼로리를 운동으로만 해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식단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를 제한해야지만 예. 당 조절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식습관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저한테 항상 환자들이 묻는 게 저 단 거 안 먹는데요. 왜 당뇨가 생겼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 어떠한 특정한 당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의 칼로리.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과식이 안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과잉의 칼로리를 먹게 되면 그건 체중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예. 살이 찌게 되고 과잉의 칼로리 특히나 쉽게 먹는 당분이 탄수화물이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면 복부 지방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결국 당뇨 발생 비율로 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런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예.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장기간 먹게 되면 그리고 과량의 칼로리를 먹게 되면 결국은 당뇨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군요. 네네네. 예. 이번 설에 먹은 명절 음식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설 앞두고 저도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설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저도 맛있죠. 올해 설에 많이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설 음식들이 그 전을 부치잖아요. 부치면 기름에다가 전을 부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칼로리가 많은 거죠. 지방도 많고 탄수화물도 많고 그리고 육류들도 있고 물론 육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설날에 꼭 먹는 게 떡국이잖아요. 떡국. 근데 떡은 쌀로 만들어서 밀가루보단 더 좋다고는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또는 많은 일반인들이 떡은 괜찮아. 빵은 나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떡은 쌀로 만들었지만 단위 무게당, 단위 그램당 당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떡을 먹게 되면 상당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단위 양보다 많고 단위 양에 비해서. 그래서 설날 음식들이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고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고 또 떡국도 많이 먹게 되고 과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날 음식이 전체적으로는 체중 관리나 당뇨 관리에 조금 도움이 안 돼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떡이 안 좋군요. 예. 코로나19로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쩍 살이 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배달 음식은 늘고 또 집콕 생활로 외출은 어려워서 식단 관리 좀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꼭 당뇨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요즘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배달 음식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직접 조리를 하기 힘들고 외부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칼로리를 조절 못하고 또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간편 조리가 돼서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칼로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량을 제가 오늘도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길어지고 저희가 조금 이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나 이제 해결되면 체육관 가야지 이제 수영장 가야지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변화된
이 뉴노멀 시대에 예. 본인이 생활 관리해야 될 방법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될 방법들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활 패턴을 지금 시대에는 만들어 가야지만 체중 관리도 되고 혈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애청자분들의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네네. 좀 해결해 드리고 또 말씀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36번님, 당뇨 직전 기준점과 식후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와 안 좋아지는 그 장기는 어떤 것인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일단은 공복에 8시간 내지 10시간 금식을 하고 예. 공복에 피검사를 해서 체열을 하게 되면 99까지가 정상이고요. 당뇨 수치가 126을 2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예예. 일반 음식으로는 칼로리가 딱 정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식후 2시간에 일반적으로 140을 넘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200을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하나라도 넘어가면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고요. 예. 당뇨병은 결국은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혈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머리 예. 뇌부터 시작해서 심장, 눈, 콩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장기가 망가지는 합병증의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죠. 9278번님,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엄청 빠지시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단 음식 전혀 안 드시고 심지어 식사 외에 간식도 안 드시는데요. 다만 짠 음식을 엄청 네네. 좋아합니다. 네네. 즐겨 먹는 음식이 네네. 각종 김치 국물에 네네. 밥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단도 문제가 될까요? 육류도 안 먹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증상으로 당뇨를 진단받을 때는 굉장히 높은 혈당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신호가 왔을 텐데 증상이 모르면서 지나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뭐 많이 안 먹는데 난 왜 당뇨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당뇨는 가지고 있는 소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나의 위험 요인으로 들어서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동반하면 또 늘어나게 되고 비만이 없더라도 근육량이 너무 적은 왜소한 체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아버님이 그런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짜게 먹게 되면 결국 음식량이 많아지고 환자분들도 얘기하시면 나 고기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데 여쭤보면 단만 드시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만 너무 과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경우도 국에 말아서 짠 음식이 염분이 많은 탄수화물 시기에 식사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필 또 김치 국물에 이렇게 드시네요. 뭐 워낙 좋아하시니까 김치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2028번님께서는 네네. 당뇨에 여주가 좋다고 해서 네네네. 여주차를 물 대신 마시는데요. 효과가 네. 있을까요?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죠. 그래요? 예. 그런 건강보조식품에 왜 환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 생활관리가 어렵잖아요.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팁을 자꾸 주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주는 혈당 조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될지 어느 양을 먹어야 될지 얼마 기간을 먹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될지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먹고 싶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데 여주만 먹는다고 기존에 하던 치료를 중단하고 그거에만 매달리시는 거는 절대 공고되지 그럼요. 않고요. 예. 기존의 약물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생활 관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또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당뇨 관련해서 여러분의 질문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7번님께서는 이재혁 박사님 말씀이 참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린다고.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서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운동 네네. 열심히 하고 건강 잘해서 당뇨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또 네네.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궁금 당뇨 어떻게 아이디가 바로 이렇게 궁금 당뇨입니다. 아이디가. 네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당뇨병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당뇨병에는 특별한 운동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반 정도를 하시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50분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설명하지만 멋진 운동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준비하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반반 하루에 50분 정도, 강도는 숨이 좀 찰 정도로, 땀이 좀 날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떤 운동이든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5488번님께서 네. 당뇨 초기인데 디스크까지 있어서 운동이 네네. 너무 힘듭니다. 네네. 적절한 운동법 있을까요?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운동이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운동을 딱 지정해 드릴 수는 없는데, 예예.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찾으시면 좋고요. 대개는 운동을 하되 체중 부하가 허리에 많이 되면 힘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개 물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들이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예. 허리가 많이 안 좋고 하실 때는 지금은 뭐 여건이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하는 아쿠아나 수영 같은 운동들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잡곡밥을 많이 먹어라 이런 네네. 얘기 하는데 네.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을 때는 가능하지만 맞죠. 회사에 네네. 다닌다거나 할 경우에는 새끼 모두 좀 그렇게 챙겨 네네.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뭐 문자로도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9246번님께서도 당뇨 수치가 110입니다. 네네. 어떻게 좀 관리해야 하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행운인 것은 당뇨 시기로 가장 좋은 건 한식이에요. 한식. 예. 그러니까 왜 서구 식사보다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좋고, 아까도 진행자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잡곡밥 먹으면 좋은데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식 위주로, 이왕 나가서 먹더라도 잡곡이 아니더라도 서양식보다는 집밥, 백반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음식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식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곡이 쌀밥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양을 같은 속도로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야채나 섬유질을 같이 섭취하면서 좀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공복 혈당이 110 정도면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혈당 조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진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절한 시기와 그다음에 체중 관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010번님께서는 당뇨 진단받은 지 한 달 됐는데 네네. 전에도 면역력이 좋다 해서 홍삼을 먹습니다. 네네. 당뇨에 지장 없습니까?라고 하셨네요. 이게 홍삼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뾰족한 아직 답은 없는데, 예. 많은 환자분들이 홍삼 제형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기를, 제품으로 파는 것들은 홍삼의 부가적인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홍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쓰기 때문에 쓴맛을 없애려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혈당을 좀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삼 자체는 혈당을 올릴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과연 당뇨에 도움이 될지는 여러 당뇨 관련 합병증 관련 연구들이 되어 있지만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판단하시면 좋겠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홍삼들의 첨가물이 많아서 먹었을 때 좀 달달한 맛이 나면 혈당을 올라갈 수 있게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혈당을 좀 측정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240번님 안녕하세요. 10년 전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아 네네. 현재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당뇨 약은 평생 끊기가 어렵습니까?라고 하셨네요. 근데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저희한테 처음 당뇨 진단 받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몸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질문 주신 사례자의 희망적인 내용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초기에 혈당 조절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당뇨병이 100%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을 끊어보는 노력까지는 해볼 수 있다. 예. 대신 당뇨병이 없어졌다는 방심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921번 두 번 출산한 엄마인데요. 네네. 두 번 다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 네네. 때문에 임당 네.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네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뇨 관리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네, 하셨네요. 이런 분들도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출산을 하면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40세 이후에 당뇨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가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40이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은 당뇨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산 후에 당뇨 고위험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산 후에 산후 체중 관리가 아주 잘 되어야 돼요. 예. 적정 체중을 잘 가지고 관리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출산을 2번 경험하고 체중 관리가 대부분 안 되고 여성들의 비만이 산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비만 당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임신성 당뇨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은 표준 체중을 잘 유지하고 40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꼭 당뇨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까? 이게 완치란 표현이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 저는 예.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 잘 하기에 따라서 평생 약을 안 먹고 당뇨를 운동과 식이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예.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식이나 생활, 운동 관리란 게 이게 평생 너무 잘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약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뭐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약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 말도 많습니다만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네. 예, 8473번님 당뇨도 유전되나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돼요라고. 네. 가족력이랑 유전병이란 표현은 조금 엄격히 말씀드리면 다른데 예. 유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유전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딱히 특정한 유전자가 당뇨를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가족력이란 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발생률이 15%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성인은 15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 양친이 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35% 이상 생겨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훨씬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당뇨 발생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 하나를 꽂으라면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족력에 더불어서 후발적으로 체중이 는다든지 비만이 동반되게 되면 당뇨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적절한 체중 관리를 젊은 나이에부터 잘 해오시면 35%는 생기지만 65%는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65%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